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정복감 채굴 교육에 관한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대에는 대략 세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이겠죠. 두 번째는 유저 컴페텐스, 사용 능력, 그 다음에 리소스, 충분한 자료. 이 세 가지가 별 문제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대형이든 PC가 되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당시에는 대형에서는 주로 유닉스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PC에서는 주로 도스 운영체계가 이제 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얘기되는 것이 CPU에 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이제 랭귀지에 관한 관심도 많게 두는데, 주로 그 컴퓨터 랭귀지는 이제 주로 인터프레터 랭귀지하고 컴파일 랭귀지가 있는데, 인터프레터 랭귀지는 베이직이 주가 되었고, 컴파일 랭귀지는 아무래도 좀 포트란 같은 것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C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제 정보 이동에 관한 시대여서 추가되는 것이 이메일 중심이어서 그 이메일이 상당히 대형에서와 소형에서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대형에서는 유닉스 쪽에서는 파인이라고 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주로 썼고, PC에서는 유도라 같은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당시에는 또 정보 저장 기술로 DBAS에 관한 거라든지 동영상 기술이 선보이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SNS 시대가 이제 열리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대라고 할까요? 이것은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서버를 이제 미국에서 구축해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에서부터 저 태평양을 건너서 대마도 부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대학에서는 논문을 자유로 읽을 수가 있나 하는 그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랭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체계를 이용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 같은 경우는 특히 1984년도 패드를 접하면서 깜짝 놀라고 변하는 세상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서 이제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왔고, 랭귀지에서부터서 이제 컴퓨터라이즈 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특히 미국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테드는 테크놀로지, 기술, 엔터테인먼트, 오락, 디자인,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해서 일반인의 어떤 호기심을 이야기하는데
대단한 각광을 받았던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의 발달이 이제 전쟁과 관계가 된다든지 국가의 어떤 산업과 이제 관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니까 정보 전쟁에 이제 휘말리는 그런 때였으니까 이제 기술 자체가 이제 안정성 확보라든지 또 다양한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오다가 대학의 큰 변화는 이제 1990년도에 교육 전산망이 연결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조용하게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기대감에 따르는 요동을 치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보 교환의 자유와 여러 유통망 등에서의 자동화 기술, AI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하여 원격 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충족을 기대한다든지, 그 외에도 이제 특히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전산망,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그 전산망,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하는 이런 그 혁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 주로 생각을 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1세기를 맞아 컴퓨터의 그 세계가 되어 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자연의 세계와 우리 두뇌의 세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계가 하나 생기는데 사이버의 세계가 생겨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 세계를 어떻게 잘 섞느냐, 이게 이제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연구도 있었고 또 관심도 이제 많았고 이제 논문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주로 산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그 산업 발달은 농업 기술에 관한 것, 공업 기술에 관한 것,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술에 관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점점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뭐 잘 아는 이제 21세기 초반부에 유튜브 같은 거,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버추얼,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는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주로 메타버스 세계라든지 원격 진료 또는 의료 사업이라든지 우주 산업 또는 가상화폐라든지 뭐 등등 놀라운 도약들이 일어났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상당히 대학원 시절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서양은 주식이 이제 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주로 그 소련에서 이제 밀을 수입해서 그랬는지
밀 생산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소련의 밀 생산량 추적을 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이제 접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실제 이제 플롯을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플롯을 만들어 가지고 밀을 생산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금년에 소련의 밀 생산은 양이 얼마일 거다. 그리고 곡물 가격은 얼마일 거다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우리도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 북한의 쌀 생산량을 생각해 가지고 저수지 물의 뭐라 그럴까요? 급수량에 따라서 물이 줄었다 불었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쌀 생산량 추적도 가능하고 또 서울대하고 김일성대학에 당시에 그 연구하는 주제들의 비교. 그런데 이제 북한은 상당히 재미있는 걸 봤어. 갈대 연구가 그때 한참인데 남쪽은 그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 생산량 같은 건 많이 이제 연구하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제 농업에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같은 경우에 특징을 한 100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쌀의 종류 그러니까 벼의 종류 뭐 한 50가지를 이렇게 그 당시 PC로 그걸 한 번씩 돌리려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이제 리트레이션 시켜가지고 반복시켜가지고 이제 해보는 그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날새가면서 일했던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산업화의 많은 변화를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이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학의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교수인데 비교적 산업의 발달에 관심을 가져서 캐노니컬 아나리시스라고 하는 제가 번역도 했습니다만 정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산업의 효과, 의약품이 어느 것이 실제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을 많이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을 주관하는 슈밥 같은 분이 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알리면서 우리 같이 소규모 데이터 아나리시스에 관한 것을 빅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서 놀라운 성과를 찾아냈고 그 성능 기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에머전트 프로퍼티 창발성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창의성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자연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두뇌의 세계, 컴퓨터의 세계를 섞어서 모든 걸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중국계 미국인 앤더슨가라고 하는 분의 드론의 그 연구 같은 것이 굉장히 여러 산업에 이제 작용하도록 했고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이제 변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복감의 채굴을 교육에 어떻게 이용해야 하며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감의 채굴이라고 하는 걸 잘 보면 예술은 이미 그런 세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국은 비전의 세계로 바꾸어서 보고 듣고 체감하면서 정말로 어떤 예술의 경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의 어떤 채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서의 이 변화를 모색하는 거, 머리 밖의 세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데 그게 결국 창의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복감의 채굴을 교육에서 활용해서 미래 세계를 보다 행복한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